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60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월 5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8년 11월 30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갑자월, 이민일에 해당이 되고 오늘의 일진 이민이 됩니다. 오늘이 아마 무술년 갑자월의 아마도 마지막 날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내일 어, 소환절이 들어오면서 뭐 일부 일정 시간은 갑자월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원칙적으로 이제 내일이 이제 소환으로서 이제 월이 바뀌기 때문에 뭐 엄밀히 따지면 이제 오늘이 갑자월 마지막 날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날 제 이민일 이렇게 보게 되죠. 내일은 소환 시간을 봤더니 좀 아주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설명을 안 드릴 거고요. 내일 이제 그 시간 이제 보면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시가 또 갑자월에서 또 그 다음 이제 월로 을축월로 바뀌는데 그 시간이 불과 몇 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몇 분, 2, 3분에서 3, 4분 안에 태어나게 되면 뭐 갑자월로 보는 것이고요. 그 이후로는 을축월로 보게 되죠. 그래서 요번에 갑자월 내일은 시간이 이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 요거 내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그래서 이민일에 대한 사주를 보는데 오늘은 갑자월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사주를 보게 되면 명식을 보게 되면 임수일간이 수왕절인 자월에 태어났죠. 자,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사주를 볼 때 가장 먼저 중요시 보는 것, 뭐, 8글자 중에, 물론 신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만, 가장 먼저 봐야 될 것, 일간이라고 했죠. 일간이 쉽게 말하면 나에 해당이 돼요. 다. 그죠? 아라고 죠. 나, 아자를 써서 이 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식으로 보면 임수가 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늘 태어나는 아기들은 다 임수일간인 수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도 뭐 둘로 음양으로 나눠지게 되니까 양의 수가 있는 것이고 음의 수가 있는 것인데 오늘은 양의 수로서 임수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내일은 음의 수인 개수의 날이 되겠죠. 그래서 내일 개수는 갑자월 개수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을죽월 개수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중요한 핵심 기준이 되는 것은 소환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뭐 절기 월이 바뀌는 절기 때마다 뭐 제가 이거는 1년 12번을 설명을 드릴 거니까 그때그때 이제 들으시다 보면 이제 굳이 암기하지 않으셔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임수라고 하는 거 뭐라 그러냐면 대해수라고 그러죠.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큰 바다 아니면 큰 호수 또는 큰 강과 같죠. 강. 자, 우리 말하는 뭐 한강도 있고요. 낙동강도 있고 뭐 이런 강도 굉장히 큰 물이지만은 뭐 중국의 뭐 예를 들어서 황하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길이도 길지만 폭도 굉장히 넓죠. 그래서 그 옛날 우리나라도 옛날 조선조 때 한강이 넘치고 하면 이거는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해서 이 국가의 한 나라의 왕이나 한 나라의 황제가 치수를 잘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거는 하늘이 벌을 준 것이다. 아니면 그 왕이나 황제가 부덕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아주 전문용어로 쌍욕을 좀 할 수도 있겠죠. 나라님 없을 때는 앞에 없을 때는 뭐 욕도 하는데 뭐 안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큰 물을 말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개수라고 하는 것도 있죠. 내일 개수도 하겠지만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에 해당이 됩니다. 우로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작은 물이에요. 작은 물. 뭐 이슬이 될 수도 있고요. 이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랄까 하늘에 내리는 비가 될 수 있죠. 이것이 이 비라고 하는 것이 여름이나 봄이나 가을 같은 때 내리면 그냥 비가 되지만은 늦가을에 내리게 되면 서리가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겨울에 내리게 되면 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개수가 갑자기 뭐 좀 여름에도 하늘 공간이 기후가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이건 우박으로도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우박은 개수로도 놓고 볼 수가
있지만 또 이건 신금으로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임수와 개수의 차이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황하가 넘치고 한강이 넘치는 것, 이런 것은 임수가 넘치는 것이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왕하더라도 뭐 넘쳐서 범람해서 논밭을 다 갈아엎고 막 뭐 다 쓸러 내려가고, 그러한 것은 개수는 그런 성향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임수라고 하는 건 그렇게 막 거칠고 막 쓸어 내려가고 파도치고 하는 그러한 거친 기세를 갖고 있는 것이 임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 임수의 성질을 충분한다 그래서 충분지성이라고 해요. 충분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충하는 거죠. 이거 딱 충해, 이게 우리가 뭐 인신충, 좌우충, 묘유충 할 때 충한다라고 하는 그런 글자에다가 달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물이 급격하게 쓸려 내려갈 때는 뭐 천천히 내려가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도 만들어서 내려가면서 옆에 있는 흙도 쓸고 내려가고요. 물살이 세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바위도 굴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는 것이 이 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건축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은 지하수 관리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리 큰 건물도 위로 띄울 수 있는 게 그게 물의 힘입니다. 물의 힘.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하면 왕할수록 충분하는 지성, 그렇게 소용돌이쳐서 모든 것도 산사태도 일으킬 수 있는 게 물이잖아요. 건물도 들어올 수 있는 게 물이고, 물이라고 하는 게 금에 비해서 약할 것 같지만은 오히려 금보다 물이 더 셀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어떤 물건을 자를 때 뭐 레이저로 자르고 칼로 자르고 하는데 물을 굉장히 고압으로 쏘게 되면은 쇠도 자를 수 있는 그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이 수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것 약하게 보면 안 됩니다. 되게 수일관들은 되게 보면 기본적으로 임수나 개수나 이런 사람들은 성정 자체가 뭐냐면 평평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자, 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옛날에 공사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즘 장비가 좋지만은 옛날에는 수평을 잡기 위해서 뭘 써요? 물 가지고 수평을 잡아요. 물 안에다가 요즘도 그런 장비는 있습니다. 세탁기에도 그런 장치가 있죠. 물을 넣고 그 안에다 공기방울을 넣은 다음에 수평을 맞추는 것이 이 물의 작용인 거예요. 그죠? 어느 한쪽은 높고 어느 한쪽은 낮고 그럴 수가 없어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해서 임수가 됐건 개수가 됐건 평상심, 평정심, 소용들이치지 않고 잔잔하고자 하는 것이 물의 습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있죠.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글자가 뭐예요? 물수변에 갈 것자잖아요.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역행하지 않고 거스르지 않고 순리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법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물의 개념도 그와 같은 거예요. 순리를 거스르지 않아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그죠? 물이 거꾸로 위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물론 뭐 모터 펌프로 해서 이빠이 힘을 줘서 위로 쏘게 되면 위로 솟구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모터의 힘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뭐 제주도 가게 되면은 이상하게 물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착시의 현상이죠. 착시 현상.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 순리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항상 평상심과 고유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또 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 임수라고 하는 것, 인수일간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잔잔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임수일간이 왕한 사람들이 한번 충격을 받거나 한번 화가 나거나 한번 이렇게 좀 마음의 요동을 치게 되면 이 사람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마치 쓰나미가 이르는 것 같아요. 쓰나미가 한번 일어나면 그게 쉽게 안 가라앉죠. 그래서 임수일관들은 화를 잘 내지는 않는데 한번 화를 내기 시작하면 이게 요동을 쳐요. 오래 갑니다. 한번 진정됐다가도 다시 생각나면 다시 열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임수일관들, 특히 일간이 왕한 사람들 되도록이면 승질 안 건드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다음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의 예지신 중에서 뭘 뜻한다고 했냐면 지혜를 뜻한다 그랬죠. 지혜스럽고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식하고는 좀 다르죠. 뭐 약간 뉘앙스가 좀 많이 다른 차원이 있어요. 그래서 인의 예지신 중에서 수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뜻하는 거고요. 뭐 이왕 말 나온 김에 뭐 목이라고 하는 건 뭐죠? 인을 뜻하죠. 인자함.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예를 뜻합니다. 예. 뭐 하는 김에 한번씩 이제 짚고 넘어가죠.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은 신을 뜻하고 믿음, 그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뜻합니다. 의.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죠. 지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인의예지신이 서로 중화가 돼야 되는 거겠죠. 자, 우리가 사주도 오행을 다 갖추어서 오행이 두루 갖춰서 중화가 되면 좋다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가 너무 왕하게 돼요. 이게 너무 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물론 목을 생주해주는 역할은 하게 되는데 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위축되는 게 뭐가 위축되냐면 화가 위축이 되죠. 화. 그죠? 자, 이렇게 쓰니까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겠네요. 여기다 다시 써드릴게요. 수. 그 다음 얘는 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은 토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의는 금이 되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 되죠. 자, 수라고 하는 건 지혜고, 목은 인을 뜻하고, 화는 예를 뜻합니다. 토라고 하는 건 믿음이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뜻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목화금수 이게 지나가면서 한 번씩 또 왜 이렇게 되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수라고 하는 것이 지혜를 뜻한데 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물론 목을 생하는 역할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수가 왕하면 왕할수록 파극당하는 게 뭐냐면 화가 파극을 당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지혜스러우면 지혜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지혜라고 하는 것도 중화가 돼서 적당해야 이건 깊은 지혜가 되는 건데 물이 너무 얕거나 물이 너무 깊게 되면 이 지혜가 어떤 지혜가 되냐면 음흉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음흉. 그러니까 쉬운 말로 이건 뭐예요? 간지라고 하죠. 간지. 간사한 지혜입니다. 이 간지가 아니겠죠. 그죠? 간사한 지혜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혜만 따지게 되면 사람이 예의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너무 융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만 발휘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사회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친구 간에도 아무리 친한 친구 간에도 예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너무 지혜스러움만 따지면 예의가 서로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 간에 어떻게 되면 믿음도 중요하죠. 근데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가 이런 거, 뭐 간사한 어떤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거 하면 서로 간에 믿음도 깨지게 되는 거죠. 해서 모든 것, 목화 토금수가 서로 중화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뭐 이거 지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수라고 하는 것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좀 메모해 두시고요. 자, 충분지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개수 같은 경우는 아무리 왕해도 그 뭐 뒤집어지고 막 쓸려 내려가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관성인 토를 잘 쓰진 않지만은 임수 같은 경우는 왕하면 왕할수록 뭐냐면 충분하는 지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절제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 같은 경우는 반드시 왕하게 되면 무토가 있어서 제방해야 한다 그랬어요. 해야 용도가 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옛날에 우리 북한강이라든가 남한강에는 그 댐 같은 게 원래 예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냥 자연스럽게 물이 그냥 흘러갔던 거죠. 그래서 여름 같은 때 뭐 비 많이 안 오면 어떻게 강물이 쪼그라들었다가 또 비가 많이 오면 흙이 쓸려 내려가고 동네 주변 다 또 흙탕물 만들어서 그 논밭 다 쓸고 내려가고 그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치수 사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폐해들이 있었는데 거기다 소양강댐, 팔당댐이라든가 청평댐이라든가 이거 댐을 딱 막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물을 미리 방류를 해놔서 홍수 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가 안 올 것을, 여름 같은데 비가 안 올 것을 대비를 해서 미리 물이 있을 때 그거를 가두어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들었을 때 그 물을 이용해서 농업용수로도 쓸 수가 있고, 팔당댐 근처에는 우리 수도권 식수원으로 쓴다 그러죠. 그래서 음용수로도 쓸 수가 있고요. 뭐 공업용수로도 쓸 수가 있고, 이렇게 용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그렇게 가두어 둠으로 인해서 그냥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얻는 이득보다는 가두어서 물을 많이 가두어 놓으면 가두어 놓을수록 어떻게 돼요? 이 임수의 용도가 가장 크겠죠. 크게 나타나겠죠. 근데 개수는 아무리 왕하더라도 흙으로 그걸 가두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개수는 매몰된다라고 하죠. 매몰되거나 탕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 왕할 때, 특히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거는 일간이 왕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임수가 해자월에 태어났거나 아니면은 뭐 금왕절인 신월, 6월에 태어나도 수가 왕할 수가 있고요. 뭐 여름에도 뭐 4월에 태어났는데 수국이 형성된다. 그러면 이때도 임수가 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지사철 임수가 좀 왕하다 싶으면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임수가 약하다라고 했을 때는 무토로서 제하기보다는 이때는 금으로서 임수를 생조해주는 국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임수가 아무리 무토로서 제방을 해주는 것이 좋다. 이거는 기본 원칙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 사주 국세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시비, 어떤 것을 쓰는 것이 좋으냐 나쁘냐는 그 사주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사주를 보여주지 않고 선생님 저 7살 3개 있는데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기가 대략 난감 이렇게 하게 되죠. 근데 대략이 이런 대략은 아니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를 물어볼 때는 생년월일시와 대운과 세운까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해서 알려주시는 것이 저도 좋아요. 왜냐면 이거 그냥 뭐 그 생년월일시면 차라리 찾아라도 보는데 사주만 딱 갖다 놓으면 제가 그걸 일일이 찾아가면서 답변을 드리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해서 제 블로그라든가 아니면 뭐 약학 사이트 같은 데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은 물론 이제 유튜브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주 원국과 물론 생년월일을 같이 적어주시면 더 좋고요. 원칙 틀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틀과 같이 생년월일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주를 요즘 만세력 있으니까 컴퓨터 핸드폰으로 만세력 있으니까 사주와 그 다음에 대운과 건명인지 곤명인지 구분하시고 대운과 그 다음에 어느 대운 중에 어느 세운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어떤 물어볼 때 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되게 편합니다. 선생님 이거 개인 신상 이거 노출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냥 생일일 뿐이에요. 생일.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사주를 보는 사람에 한해서만 볼 수 있는데, 이 사주라고 하는 것도 뭐예요? 똑같은 사주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내가 봤을 때 내 사주 같지만은 이 사주가 똑같은 사주가 뭐 1000명 이상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명 이상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60년 차이로 또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내 이름, 내가 뭐 어디에 사는지까지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않는다면 뭐 굳이 개인 신상이 아니고요. 이거는 공부하면서도 필요한 것이고 자기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뭐 필요한 거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올려서 질문해 주시는 것이 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또 이야기가 좀 많이 3000% 빠졌죠. 자, 지금 임수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자, 여기 뭐 필기할 거 다 하셨나 모르겠는데 넘어갑니다. 자, 그러한 임수가 태어난 월이 자월이죠. 자, 임수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걸록격이라고 하죠. 어떤 분들 이거를 이제 뭐 비경격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잘못된 표현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 그렇다고 해서 뭐 비경격이 이렇게 틀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진 않고요. 그냥 걸록격이라고 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양이격이라 그래요. 이거를
이제 또 어떤 분들 겁제격이라고 하는데, 뭐 격국 용신에 대해서 크게 뭐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비경격이로나 겁제격이랑 뭐 큰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또 격과 용신을 좀 어느 정도 알고 사주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런 용어 하나, 자, 팔정격에다가 걸록격, 양인격을 더해서 십정격이 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용어를 이왕이면은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팔정격에 걸록격, 양인격 포함 십정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비경격이다, 겁적격이라는 말은 가급적 사용해 주시지 않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임수 어떤 일간이 됐건 간에 어떤 일간, 특히 양간이 되겠죠. 간목, 병화, 무토, 경금, 임수가 되겠죠. 대개 걸록격이나 양인격이 되게 되면은 일간이 왕하다는 얘기예요. 걸록격, 양격은 일간이 왕하다 그랬어요. 자, 일간이 왕하다는 것은 뭐냐면 쉬운 말로 튼튼하고 키도 크고 뭐 저 멋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간이 약하게 되면은 돈을 벌고 명예를 얻는 것은 뭐예요? 재성이나 관성이 사주 내에서 용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관성이 예를 들어서 명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라고 하면, 그죠? 이것을 나의 명예, 나의 재성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일간이 왕해야 되는 거죠. 일간이 약한데 관성만 많게 되면 이거는 살중신경한 사주가 되는 거고요. 살중신경 내지는 관다신경이라고도 뭐 놓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뭐 일간이 약한데 재성만 많다라고 하면 이건 재다신약이죠. 이거는 오히려 관성이 많고 재성이 많아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사주 국세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살중신경, 재다신약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신경 일간이 약하고 신약 일간이 약하다 해서 명예도 얻질 못하고 재물도 취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거든. 근데 이거 일간이 왕하게 되면 이 관성도 재성도 능히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명리상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간이 왕하면 일간이 뭐 임관지라든가 제왕지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재관을 임의로 취용한다 그랬어요. 임의로 취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임의로 취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관성이 오면 관성을 취용해서 명예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또 재성이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재성을 취해가지고 큰 재물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간이 왕한 경우에 재성도 있고 관성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네, 그 두 가지 모두 감당할 수가 있게 돼요. 그죠? 그래서 관성의 포인트가 있게 되면 주로 정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사람들을 계도하고 훈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재성의 용도가 크게 나타나게 되면은 뭐 사업지명이라든가 아니면 뭐 큰 기업을 한다든가 해서 큰 재물을 또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써놓으세요. 재성이 왕하면 스스로 생관한다. 생관한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관성을 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전 같으면은 재성보다는 관성이 더 우대됐던 시대였어요. 특히 조선조 때라든가 옛날 같은 우리 구한말 때도 그렇죠. 관직, 오로지 국가의 녹을 먹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겼고요. 그 다음에 국가의 녹을 먹으면 당연히 뭐 돈이라든가 이런 것은 따라오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죠.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부터 관성보다는 재성이 더 중시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쉬운 말로 국회의원 할래 아니면 방탄소년단 같이 될래라고 애들한테 물으면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보다는 방탄소년단 같은, 그죠, 그런 아이돌 그룹 되는 것을 오히려 더
좋아할 겁니다. 그죠? 자, 생각해보세요. 국회의원은 명예는 있지만은 4년 임기가 끝나면은 다시 국회의원 하려고 또 선거해야 되죠. 또 사람들 앞에 가서 마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내 지역구의 지역 주민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면서 굽신굽신 하고 다녀야 되죠. 물론 이게 또 당선되고 나면 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안면불수 하면서 또 삽질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좀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떨어지는 사람들 좀 뽑지 말자고요. 뭐 당을 생각하는 게 어느 당이 좋다, 어느 당이 나쁘다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진짜 국민들과 어떤 약자를 좀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을 좀 뽑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말이 또 3000% 빠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관직, 뭐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이 된다거나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이건희 회장이라든가 이재용 부회장이나 기타 대기업 총수들은 들이 훨씬 낫잖아요. 대통령도 아주 큰 명예지만은 5년 임기 끝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끝나죠. 그래서 이것도 뭐 4년 뭐 연임제라든가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그것도 이제 그거 기간 끝나면 끝납니다. 하지만 대기업 총수는 오래 가죠, 그죠? 우리나라 이제 기업 문화에 대한 좀 안 좋은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거기까지만 얘기는 하고요. 자, 재성이 왕하면 스스로 생각난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자, 이건희는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서 웬만하면 다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외국에서도 그 명예라고 삼성이라고 하는 그 네임 밸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회장이라고 하는 그런 네임 밸류도 있고요.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스스로 생관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공직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사업을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죠. 내지는 어떤 사람은 뭐 변호사 같은 걸 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떤 당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당에 대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뭐 지역구로 이렇게 바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이제 비례대표로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도 나갈 수가 있고 아니면은 시의원이라든가 도의원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공천받아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대개 보면 옛날에 명리로 하면은 납속주명이라고 했어요. 납속주명. 납속주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쉬운 말로 돈 주고 명예를 사는 거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죠. 돈이 이게 양반은 아닌데 중인 정도 되는 신분인데 돈은 많이 벌었어요. 뭐 장사를 해가지고. 근데 제일 꺼리는 게 뭐예요, 그죠? 양반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돈을 주고 양반 족보를 사고도 그랬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어떤 시험이라든가 이렇게 합격하진 못했어도 또 이렇게 돈을 주게 되면 그래도 뭐 마을 향리에 낮은 어떤 공직을 이렇게 돈을 주고 사기도 했었죠. 이러한 개념으로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물론 이 사람들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제가 아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아는 그 지역에 건축사로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은 뭐냐면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대개 보면 정치인들하고 좀 유대관계를 좀 많이 가지려고 해요. 왜냐하면 좀 더 큰 틀에서 일을 하고 좀 더 큰 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 법 있잖아요. 뭐 법을 만드는 사람들 아니면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하고 유대관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또 공직자들하고의 관계가 유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고급 정보들을 또 많이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자기가 스스로 또 정계에 또 들어가서 또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또 크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것도 이렇게 재성이 왕하면 스스로 생관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재성이 왕한 사람들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갑자기 뭐 관성운이 와가지고 나한테 좋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사람들은 되게 가끔 이제 사주를 보러 오죠. 저 혹시 이번에 시의원 나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제 사주 보면 이제 신왕재양한테 관성운이 오는데 이건 명예가 이제 살아난다라고 하면 이건 해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리고 어떤 분은 저번에 뭐 시장 나간다고 하셨는데 저한테 미리 이제 상담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사주가 좀 이렇게 좀
그때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되기 힘들고, 그 다음 이제 내년에 국회의원은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장 출마하셨다가 안 되셨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또 나름대로 이제 그 관성이 들어오는데 자기가 못 받아먹는 그런 이제 사례가 되겠죠. 해서 일관이 왕하면 임의로 재관을 채용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일관이 왕하고 재성이 왕하면 신왕재양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일관이 왕하고 관성이 왕하면 이건 신왕 가능한 거기 때문에 재물을 얻거나 뭐 아니면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재성은 스스로 생관한다 하고 하는 이 개념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사주 원국만 갖고 보면은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 사주 풀이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대운 세운을 설명을 안 하고 사주 원국만 놓고 사주풀이를 하는 경우가 좀 가끔 있는데, 이거는 좀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주라고 하는 건 씨앗과도 같은 거예요. 씨앗. 종자죠. 종자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는 심어서 시간이 흘러가야 발화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예요? 대운의 흐름인 거죠. 이렇게 태어난 사주가 이렇게 대운을 흘러가고, 대운 중에 세운이 또 10년씩 흘러감으로 인해서 씨앗이 발화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씨앗이 썩을 수도 있죠. 씨앗이 썩는다라고 하는 것은 조년에 너무 힘들거나, 아니면 좀 더 심하면 조년에 좌절한다 그러죠. 좌절. 이거는 좀 안 좋은 말이지만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씨앗은 어떻게 돼요? 대운이 사주 원국도 좋고 대운도 좋아가지고 발화도 잘 되고 줄기도 꿋꿋하게 잘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대운에 어느 세운 때는 뭐 시험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놓고 볼 수 있는데, 그냥 이거 다 빼놓고 원국만 놓고 뭐 희비를 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를 볼 때 항상 원국을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를 먼저 명확하게 판단을 해놓은 다음에 이 국세가 어떤 국세냐, 무엇이 들어오면 좋고 무엇이 들어오면 나쁘냐를 엄밀하게 면밀하게 그 분석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세운이 바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를 또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3주를 뽑아놓고 이 생시가 어떠냐에 따라서도 이 사주라고 하는 게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주가 정해졌다라고 해서 기륭화복이 벌써 정해진 건 아니에요. 대운이 어떻게 또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어느 대운은 환경이 좋아지고 어느 대운은 환경이 나빠지고 하는 것이 또 그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운 안에서도 세운이라고 하는 것이 10년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대운이 나쁘더라도 세운에 따라서 그 나쁜 대운이 좀 만회될 수도 있는 거고, 좋은 대운이라 하더라도 세운이 따라서 좋은 운이 약간 반감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 나가면서부터 성격도 달라지게 되고요. 생김새도 달라지게 되고요. 어렸을 때는 우리 또 이제 학창 시절 다 끝나고 요즘 뭐 밴드를 한다거나 해서 동창들 만나면 초등학교 때 친구 옛날에 봤더니 굉장히 찌질해 보였는데 지금 만나니까 애가 굉장히 똘똘하고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기업체 튼실할 때 다니고, 내지는 어렸을 때 공부 지질하게 못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돼서 밥값을 지가 다 내고 있어요. 그죠? 그런 것이 사주 원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원국에도 근간은 있어야 되지만 대운과 세운이 어떻게 작용했느냐를 꾸준히 분석을 해봐야 나타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주를 보는데 그야말로 사주 8글자만 보고 대운과 세운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는 좀 명확한 분석은 좀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계속 3.0% 제가 많이 빠지는데, 아무튼 뭐하다 여기까지 왔죠? 아무튼 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양인격이라고 해서 굉장히 좀 일간이 왕해서 재관을 임의로 채용할 수 있다. 여기까지 얘기하다가 이렇게 막 납속주명 막 들어온 거죠. 네, 그러면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양인격이니까 양인에 대한 또 설명을 한번 해야겠죠. 그죠? 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면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겁직격이 아니라 양인격이라고 하는 거고요. 걸록격도 일간이 왕하고 양인격도 일간이 왕하다.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자 인관지 재형질에 태어나게 되면 재관을 임용으로 치용한다. 그 다음에 재성이 왕하면 스스로 생관한다. 납속주명이라고 하는 것, 옛날에 돈 주고 관직을 샀다 내지는 돈 주고 명예를 샀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잠깐 지우도록 하죠.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양인격에 해당이 되죠. 자, 임수가 자수의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중의 지장간인 개수가 양인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수가 양인이 아니라 자중에 있는 지장간인 개수가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에는 뭐예요? 지장간이 임수와 개수가 있죠. 원래 자중의 임수는 불용 쓰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항상 자에는 개수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격을 취할 때나 용신을 취할 때 임수를 쓰지 않는다. 자중 임수를 용신으로 취하고 그러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자중 개수가 임수한테는 양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수 일간일 때 자는 양인이 아니죠. 음간은 양인을 논하지 않는다 했어요. 물론 음인은 있어요. 음인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뭐 크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자,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함이 지나친 거예요. 걸록 같은 경우는 왕하더라도 어느 정도 절제가 된 왕함이라고 하는 것 한다라고 하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강함이 지나친 거예요. 어떤 것이라도 너무 과함은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잖아요. 너무 지나쳐서 너무 난폭하고 사나운 거예요. 원래 양인이라고 하는 이 말뜻은, 뭐냐면 양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양의 칼날이란 뜻이죠. 그래서 양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말하는 집에서 키우는 아주 순하고 말 잘 듣고 뭐 매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정겨운 그런 양이 아니라 험악한 산에 사는 사냥과 같아요. 얘네들은 성질이 진짜 전문용어로 지랄스럽거든요. 얘네들 짝짓기철 되잖아요. 이게 뭐 악산, 뭐 바위산 같은 데서 서로 암컷 하나 차지하겠다고 서로 뿔 가지고 싸우는데 그 산골이 다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뿔을 갖다 대놓고 박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박치기를 하다 기절도 하고요. 그 박치기를 하다가 양이 죽기도 합니다. 이런 양을 말하는 것이 이 양인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아니면 양이 좀 이해가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굶주린 뭐 사자나 호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주 안에 양인이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굶주린 사자나 호랑이하고 같이 있는 거고 똑같습니다.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저 사자나 호랑이가 나를 해치게 되죠. 아니면 내가 남을 해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중화되지 않은 것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성격 자체가 너무 격렬해지고 너무 사나워지고 너무 난폭해지는 거죠. 우리 흔히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그죠? 그래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은 양인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양인은 극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중화를 시켜야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양인을 중화시키는 방법,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같은 말로는 양인 합살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양인가살, 양인합살이 되게 되면은 이 거칠고 사납고 무시무시한 것들이 중화가 돼요. 만약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중화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쉬운 말로 우리 사회에서 지탄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성격 난폭해서 성격이 거시기해서 내지는 성격이 지랄 맞아서 아주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 중화가 안 되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양인 가살이 돼서 중화가 되면 오히려 사회에서 권세를 잡는 인물이 돼요. 왜 그럴 거예요? 자, 이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가살한다라고 하는 것 내지는 양인이라고 하는 것이 합살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요 살자가 뭐냐면 요거는 칠살을 뜻하는 거죠. 칠살.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얘도 칠살이라고 하는 것도 무척이나 사납고 난폭한 거예요. 질병을 뜻하기도 하고요.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의미하기도 하고 사건, 사고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하게 되는 뭐 도적이라든가 적군이라든가 아니면 강도라든가 관제라든가 구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뜻해요. 이런 것이 나한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질병을 앓을 수도 있고요. 내가 도적을 맞을 수도 있고 강도를 당할 수도 있고 퍽치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심한 관제 구설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칠살이 있는데 구제가 안 되잖아요. 칠살이라고 하는 것도 반드시 중화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칠살이 중화가 안 됐을 때 내가 사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사건 사고를 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요. 내가 강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내가 상대방과 싸움을 일어서 서로 관계 구설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당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 다음에 양인도 중화가 안 되면 성격이 난폭하기 때문에 그 난폭한 성격으로 해서 항상 관계 구설이라든가 좀 이렇게 추문들이 끊이질 않거든요. 근데 사주 안에 이 칠살도 있고 양인도 있게 되면은 이 양인하고 칠살하고 서로 중화가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임수 입장에서 개수는 양인이죠. 그죠? 자중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개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무토는 칠살이에요. 무토는 칠살인데 이렇게 놓고 보죠. 개수 입장에서 무토를 보게 되면은 요거는 뭐예요? 정관이죠. 그 다음에 무토 입장에서 개수를 보게 되면 얘는 뭐예요? 정제에 해당이 됩니다. 정제. 그래서 개수는 내 바른 남편을 보는 것이고요. 무토 입장에서는 내 어여쁜 그저 안방마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서로 합하고 서로 다정하려고 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싹트게 되겠죠. 그래서 난폭했던 양인과 난폭한 칠살이 서로 합하게 되면 서로 중화가 되면서 그 난폭한 기질이 없어지고 오히려 그 셌던 힘을 갖다가 내가 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칠살이 됐건 양인이 됐건 중화가 안 됐을 때는 안 좋은 직업을 하게 돼요. 거친 직업을 하게 되고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해악을 내가 당하는 일을 겪게 되는데 이렇게 합사를 하게 되면은 그러한 해악질하는 것을 내가 구제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질병을 갖다가 고치는 사람도 되죠. 의사도 될 수가 있고요. 적군을 막는 군인도 될 수가 있고요. 강도를 막는 경찰도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몸이 아픈 사람을 간호해 줄 수 있는 간호사. 그죠? 그 다음에 약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고칠 수도 있잖아요. 제약 같은 것.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되죠. 그래서 아니면 정치를 해서 사람들을 제도하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검찰이라든가 경찰 같은 고위직에 올라가서 권세를 잡을 수도 있는 거죠. 옛날로 따지면 국세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진짜 이런 사람들은 뭐 병권을 잡는다든가 아니면 문관으로서 뭐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 내지는 그 밑에 판서 같은 경우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양인과 칠살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세가 잘 짜여지면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되는데 국세가 잘 안 짜여지면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에서 집탄을 이빠이 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조폭이 되느냐, 조폭을 잡는 검찰총장이 되느냐, 이것은 쉬운 말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따지고 보면. 그죠? 어떻게 글자 하나로 중화가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 중하가 되면 좋은 쪽으로 빠지는 거고요. 안 좋으면 나쁜 쪽으로 빠지는 거죠. 자, 조폭 두목도 무력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그 무력을 어떻게 쓰냐면 비합법적으로 쓰는 무력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뭐 옛날 같으면은 뭐 상인들 가서 삥 뜯고 못 살게 굴고 뭐 다 들어엎고 이건 뭐 다 불법적인 거잖아요. 그 쉬운 말로 망나니 짓을 하는 것이지만 그거를 잡는 경찰, 검찰, 군인도 똑같은 무력을 쓰는 거예요. 그 군인들은 어떻게 돼? 총 쏘면 사람이 죽일 수도 있고 뭐 수류탄 던지면 많이 죽일 수 있잖아요. 경찰도 총 들고 가고 방망이 들고 가죠. 형사들 다 뭐 체육대 출신들 뭐 아시안 게임 뭐 사격 선수들 이런 사람들 무력을 쓰는 사람들 또 형사 쪽으로 많이 가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잡을 때 그러한 똑같은 힘을 쓰는 사람들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무력을 쓰는 거지만 한쪽은 불법적 비합법적 무력을 쓰는 것이고요. 이쪽은 합법적인 무력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이 힘을 쓰는 건 똑같은데도 이러한 차이가 사주 분석을 놓고 봤을 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인 가살이라고 하는 것, 양인 합살이라고 하는 것, 이것 말고도 뭐 살인상정, 관인상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명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식을 보게 되면, 자, 임수일간이 자월이 태어났죠. 임수일간이 자월이 태어나면 양인격이 된다고 했고, 임수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합니다. 자, 임수가 자월, 양인격, 임수가 왕하기 때문에 재관을 임의로 취용할 수가 있는데, 자, 임수가 왕하게 되면, 재성도 재성이지만 일단 무토가 있어서 제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연주를 놓고 보게 되면,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데, 여기 술에 통근을 해서 투출 천간에 드러나 있죠. 이걸 투출 투간이라고 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지지에 있는 것에 뿌리를 두고 천간에 드러나는 것을 투출 투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지에 뿌리 없이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이거는 그냥 불호라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걸 허투라고 어떤 데서는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허토가 아니고 허투. 헛것으로 투출했다. 밑으로 그냥 허당으로 투출했다. 이렇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얘가 그래 뭐 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되면 지지로 뿌리가 없죠. 아니요, 이거 뿌리가 있습니다. 인에도 무토는 물론 인중 간목이 칠살이긴 하지만 인은 장생이에요. 뿌리는 요때 둘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것도 자수다 그러면 이게 허투가 되는 거죠. 자, 모두가 자수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죠. 이런 것이 불호 내지는 허투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같이 인에도 뿌리를 두죠. 약하지만 그 다음에 술에도 뿌리를 두는 것을 이거 투출투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용어의 차이 있긴 하지만 불호된 거하고 투출되고 투간된 거하고는 엄연히 달라요. 자, 겉으로 드러난 것은 반드시 뿌리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쉬운 말로 이런 것이죠.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하고 나는 뭐 이렇게 해서 겁나게 막 재력이 많은 것처럼 막 쫙 설명을 해요. 근데 그죠? 실제로 까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어르신 말로 거시기 두 쪽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요? 이게 허투부로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만 그래서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토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것이 지지로 뿌리가 없이 이렇게 허투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과대망상증,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허풍이 심하고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용신으로 뭔가 겉으로는 있어 보여요. 근데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과시만 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허투부로 된 사람들 말하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사기꾼 기질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재주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심약한 사람들 많이 속죠. 그래서 돈도 뺏기고 몸도 뺏기고 해서 막 그 스트레스 이바이 받고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봤을 때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이게 허투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좀 이렇게 깊은 대화라든가 너무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용어의 차이지만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는 큰 차이예요, 이것이. 그죠? 불호와 허투라고 하는 개념도 반드시 명심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임수가 이렇게 자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무토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데, 요거는 술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투간 투출된 것이 불호 허투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일지의 인목이 있고요. 일지의 인목이 있고 월간의 간목이 투출되어 있으면 이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가 문제가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용신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는데 간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얘는 나쁜 작용을 하겠죠. 나는 임수가 왕에서 제방을 쌓으려고 하는데 제방을 쌓아놨는데 간목이 와서 제방을 다 두들겨 깨 부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차라리 무술이 없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개라고 하면 일간이 왕하잖아요. 그러면 무술이 없을 때는 그냥 단순하게 간목으로서 왕수를 설기순세하고 아까 양인을 중화시키는 방법 중에 양인 간살도 있지만은 이렇게 칠살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식신이나 상관이 있어서 설기순세해가지고 그냥 기운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는 간목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고 인중에 있는 병화를 조우하는 보좌로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번듯하게 무토가 있는 상황에서는 얘를 버리고 간목을 용신을 쓰는 경우는 없어요. 반드시 얘를 용신을 써야 되는데 얘는 그 용신을 파하는 병신이 되는 거죠. 무토가 이때는 뭐냐면 용신이 되는 거고 이때는 간목은 병이 되는 거예요. 간목은 용신을 파하는 병신이 된다. 그러니까 사주를 분석할 때 명확한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임수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간목과 무토가 있다.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이때는 그냥 간목을 용신을 써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용신을 써야 된다. 이게 나눠지겠죠. 뭐 피터지는 싸움도 하게 되겠지만 원래 원칙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무토를 써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화가 있어가지고 무토를 도와줘야 되는 게 정법입니다. 왜냐하면 자월이라고 하는 거 수는 왕하지만 무토 병화가 공이 자월이 되면 절태지 태지에 해당이기 때문에 토도 약하고 화도 약해요. 그래서 이 수가 왕할 때 무토만으로 제방을 하는 것은 부족하고 화가 있어서 무토를 생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추운 국세를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병화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간목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으면 무토를 파기 때문에 얘가 병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생시에서는 이 병이 되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러면 사주를 볼 때 경자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경자시가 되면 생시까지 같이 보자고요. 인목은 문제가 되진 않아요. 천간에 투출한 간목이 문제 되는 것이지 지지에 있는 인목이 천간에 투출한 무토를 파하진 않습니다. 여기 일지에 있는 인목은 인중병화를 쓸 수가 있어요. 조우하는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 천간의 간목은 무토를 파한다니까요. 이게 문제인 거죠. 얘가. 그죠? 얘가 문제니까 경자시가 되면 얘 경금으로서 얘를 파하면 되는 거예요. 병이 되는 거니까. 자, 요건 용신이고 요건 용신을 파하는 병신이 되는 거고 요거는 병신을 제거하는 얘는 약신이 되겠죠. 경금은. 이렇게 원칙적으로 용신을 정해놓은 다음에 용신을 파하는 것은 병이 되는 것이고요. 병이 되는 신을 제거해주면 그건 약이 되는 것이죠. 이거를 쉬운 말로 병중득약이라고 그래요. 병중득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용신으로 써야 되는 것을 얘가 파하고 있으니까 이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이 간목이 절대 약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병이 돼서 병이 중한데 약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약이라고 하는 건 얘죠. 병이 중한데 약을 얻은 거예요. 이걸 병중득약이라고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은 뭐냐면 경금이 지지로 뿌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아까 말했던 허투 같은 개념이에요. 허투. 물론 얘가 술에 미근이나마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허투 불호는 아닐지언정 완전한 허투 불호는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얘가 너무
미약하죠. 그러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얘를 써야 돼서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명예욕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성격도 굉장히 강직하거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식신이잖아요. 식신. 내 아랫사람들 단속을 잘 해야 돼요. 이 내 아랫사람들이 내가 쓸 어떤 명예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망가뜨리거나 또 자기 자신일 수도 있죠. 자기 자신은 뭐예요? 이 식신이라고 하는 거 내가 말하는 것이고 내가 언행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발산하는 것인데 그 언행과 어떤 내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가지고 내가 필요한 걸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 아랫사람들 관리도 잘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 언행도 굉장히 잘 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게 이렇게 뭐 경자시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양인도 왕한 거니까 성질도 굉장히 강직하면서도 성질도 굉장히 급해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에 자꾸 사고를 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항상 뭐냐면 얘가 약신이 되는 거잖아요. 약신 내지 그죠? 그러면 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인성이라고 하는 건 이 병을 제거해 주는 것이면서 인성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성질 강하고 성질이 급한 것을 인성의 작용 즉 자꾸 좀 인내하려고 하고 참으려고 하고 인성이라고 하는 것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자기 마음 수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 한마디 말하면 불끈불끈 생각을 깊숙하지 않고 자꾸 벌써 즉흥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소질이 다분한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사주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 물론 이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놓고 봐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건 자기 수양, 공부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주 분석이라고 하는 게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제가 신사를 붙여가지고 무슨 살이 있으니까 이 사람은 뭐 귀인을 얻게 되겠고 뭐 천을기 무슨 살이 있으니까 좋을 거고 괴강이 되니까 뭐 안 좋을 거고 이런 거는 이후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이후에 그죠? 이렇게 음양오행의 생극재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미리 분석을 다 해놓게 되면 무엇이 육친상 어떤 게 득이 되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나한테 병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필요한 것은 어떤 걸 써야 되고 하는 것이 벌써 나오잖아요. 이걸 굳이 뭐 신살이라든가 이런 걸 대입해서 분석하면은 오히려 안 맞죠. 그 다음에 어느 대운 중에 와 있느냐. 그래서 이 사주에 약한 것을 대운 중에서 보충을 해주느냐, 아니면 세운에서 보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더 달라지는 것이죠. 사주 분석하는 거 그렇게 뭐 어렵진 않는데 이렇게 뭐 격국용신 따지고 뭐 이렇게 하면은 처음 초학자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제 강의를 이렇게 좀 꾸준히 한번 들어보시면은 좀 그래도 좀 어려운 명리학이 조금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절대 구수냐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먼저 배운 입장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어차피 저 원래 이제 글만 오늘의 일신이라고 하는 글만 썼다가 글이 너무 어려워요. 용어도 굉장히 명리 용어가 많이 들어있고 해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동영상을 그래서 만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좀 호응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경술시도 똑같이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똑같은 자 경자시 요렇게 되면 요러한 국세에서 경장시를 받고 지금 이제 경술시를 보자고요. 경술시가 똑같은데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경금은 술에 통근을 할 수가 있어요. 경자는 자수가 경금을 설계하게 되니까 경금의 힘이 좀 빠지는데 이와 같은 경우는 여기도 통근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도 가까운데 이 시지에 통근할 수 있게 되니까 그래도 좀 미약하더라도 경금을 쓸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경금으로 얘를 제할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희신으로서 약신으로서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뭐 다음 생시로 또 어떤 걸 보면 좋을까요? 병호시 한번 볼까요? 병호시. 자, 병호시를 보면 이때는 자, 자인오가 회국하죠. 자, 이때도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자수가 좌우충을 할까요? 인오가 합해서 좌우충이 되지 않을까? 이걸 먼저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거는 잘 보세요.
오술 완전한 삼업이 구전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이거를 완전한 삼업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도 따져놓고 봐야 되겠어요. 그죠? 자, 어저께는 제가 방합에 대해서 설명했죠. 방합이라고는 계절의 합이라고 했어요. 계절의 합. 그래서 이 계절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원령을 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해자축 북방수가 되려고 하면 해자축 북방수가 되려고 하면 얘는 계절의 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월, 자월, 축월에만 형성이 돼요. 나머지 계절에 해자축이 다 있다 하더라도 해, 자, 축이 만약 이런 식으로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방합이 아닙니다. 근데 삼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령을 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삼합은 다 형성이 되는데, 자, 이런 경우엔 자수가 여기 중간에 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수가 위치를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놓고 얘를 이렇게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거는 인옷을 화국이 형성이 됩니다. 삼합이 완전하게 구전이 되죠. 근데 자수가 얘를 충할 것 같은데 자수는 중간에 목이 있으면 이게 충이 잘 안 돼요. 그냥 뭐 목을 생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는데 오히려 이거는 독수오건이 되죠. 임수가 5월에 태어났을 때 인옷을 화국이 형성되고 병화가 투출되고 무술이 있게 돼. 물론 사주가 이렇게 주어질지 안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되면 화토가 왕하고 임수는 뿌리가 여기밖에 될 데가 없죠. 그럼 어떻게 돼? 이거는 오히려 이건 수를 용신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위치가 또 재밌게 볼까요? 얘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건 좌우충이 돼요. 그러면 얘가 뿌리가 날아가 버립니다. 이거를 왕자 충쇠 쇠자발이라 하세요. 왕자 충쇠 쇠자발이라고 해요. 왕자가 약한 신을 충하게 되면 쇠자는 뿌리가 뽑힌다 그랬어요.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왕자가 왕한 신이 쇠한자를 충하게 되면 쇠자는 이게 뽑힐 발자리거든요.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는 인월이라 하더라도 인월을 화국이 형성되면 그 다음에 병화가 투출되면 이건 화가 왕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 이게 화가 왕신이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약신에 의해는 인월의 수라고 하는 것은 약하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이게 이렇게 접신되어 있게 되면 좌우충이 되면 얘는 완전히 수가 화를 극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왕자 충세 세자발 또는 독수오건이 되는 거예요. 독수오건. 불이 엄청나게 강할 때 물 조금 껴지면 어떻게 돼? 물이 다 증발돼서 날아가는 거죠. 이런 거는 수국하라고 보는 게 아니라 화국이 형성됐을 때 수가 있어서 독수오건 됐다 이렇게 놓고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이 사주가 완전 뒤집어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보죠. 자, 지금 병호시본을 보다가 이렇게 왔죠. 아까 요 개념 이해되시겠죠? 이거 왕자춘세 세자발이라고 하는 개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땐 인노가 회국하는 거는 맞아요. 그 다음에 병화가 뿌리를 튼튼하게 얻는 건 맞는데 좌우충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인옷을 완전 화국도 이루기가 좀 어렵다고 놓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신금이라든가 유금 같은 게 있었다라고 하면 신금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 인신충이 되니까 또 인옷을 화국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5월이라고 하면 이거는 화국이 형성되어서 중간에 어느 글자가 끼어져 있느냐도 이렇게 좀 놓고 봐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아무리 이때 화국이 형성 자월에 아무래도 인옷을 화국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4월이나 5월에 화국이 형성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달라요. 여름 화양절인 4월이나 5월에 화국이 형성되면 기온이 막 50도, 60도까지 올라가는 걸로 놓고 볼 수는 있지만은 이 엄동설은 수가 가장 왕한 자월이 인옷을 화국 형성돼봤자 뭐 기껏 해봤다 10도, 15도 정도 올라가는 거 더 올라가면 한 20도까지 인심을 쓰죠. 그 정도까지 올라가게 돼 있어. 그래서 염상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염상격이 이루어지는 때는 따로 있어요. 인월이 있고 4월이 있고 5월이 있고
미월 있어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술월도 인호술 화국이 되면 인호술 화국이 형성이 되면 염상격이 될 수 있다라고 놓고 보지만 그죠? 해월, 자월, 축월, 묘월, 진월 이럴 때는 아무리 화가 왕하더라도 염상격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염상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격으로서 이제 전환격이라고 하죠. 전환격. 이런 특수한 격이 있는데 염상격은 사주 전체가 불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화국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자월에 해월에 염상격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대신에 이렇게 병화가 있게 되면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화를 생하려고 하고 무토를 파하려고 하는 마음은 좀 많이 줄어들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무토를 전혀 파하지 않느냐 그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없었을 때 무토를 100을 파했다고 하면 병화 있게 되면 파하는 공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10%, 20% 마음이 생하는 쪽으로 많이 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화가 있게 되면 목생화, 화생토 해가지고 이런 건 이제 사주국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제자, 약살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죠. 살이 약한데 재성으로서 약한 살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가 자월에 태어나면 매우 춥고 관살, 재성도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무토를 용신으로 쓰고 재성인 화를 희신으로서 용신을 보좌해 줘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 칠살이 약하기 때문에 병화로서 요를 생해 주게 되고, 그다음에 간목이 무토를 파는 것도 목생화, 화생토에서 통관시켜 주니까 서로 구애가 없게 되죠. 그죠? 사주가 평화국은 이루게 되는데, 한 가지 잘 보시면, 자, 이거 자수 하나 빼놓고 보면 사주가 다 건조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겨울에 가뭄 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원령의 술을 용신으로 쓸 수도 있어요. 겨울에 가뭄 뜨면 어떻게 돼요? 그죠? 겨울 내도 11월, 12월, 뭐 1월, 지금 1월 들어왔는데 뭐 비, 눈 이렇게 안 오게 되면 우리나라 또 겨울에 건조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겨울에도 가뭄이 들게 되면 겨울 농사도 망치고요. 봄 농사도 망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좀 겨울에 가뭄 든 걸로 놓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로서 이때는 뭐 원령인 자수를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술을 용신으로 쓰게 되면 목이 있어서 수생목, 목생화, 또 화생토 이렇게 순환 상생하게 되죠. 그래서 큰 구애는 없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가 사족을 너무 많이 다는 바람에 강의 시간이 좀 많이 길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제가 지금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은 끝까지 들으신 분들인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좀 다른 데 강의에 비해서는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강의 내용이 좋다, 뭐 제 목소리도 좋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반응 내지는 뭐 그러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제가 일단 어디서 뭐 이렇게 배웠던 것, 그 다음에 제가 임상했던 것,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사주 보는 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지 않고 좀 확고한 원칙을 좀 세우자라고 하는 개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뭐 이것이 용신이야 저것이 이런 것이 헷갈리지 않게 이렇게 사주 원국 분석하는 것만큼은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꾸준히 시청하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걱정하는 거, 원래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되게 보면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 들으면 그 이후로는 이제 지루해 하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안에 좀 강의를 좀 마치려고는 하는데 계속 길어져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려고 하면 마음은 급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급한 마음에 하게 되면 또 실수라든가 잘못 이렇게 전달될 수도 있는 오류가 있어서 좀 내심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오늘도 좀 긴 강의가 된 것 같은데 저도 힘들게 한 거니까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내일은 이제 소환이죠. 그래서 월이 갑자월에서 을축월로 바뀌면서 이제 갑자월은 아마 내일 잠깐 설명하게 되면 내년 자월이 될 때까지는 자월에 대한 설명은 이제 한
1년간 못 듣게 되겠죠. 그래서 자월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전 제가 해월부터 했던 거니까 해월 자월에 필요했던 뭐 일간들을 한번 이제 공부해 보시면 공부하시면서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또 내일부터 이제 축월에 대해서 또 한 28일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축월 한 28일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또 식간이 또 한 세 번 정도, 두 개 빠지는 3회독 정도 되니까 또 축월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자고요. 아무튼 긴 시간 고생 많았고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고 감사합니다.